그리고 오늘의 이제 그러니까 주요 주제 가 뭐냐면은 광복 80주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이제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였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려면은 이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요. 근데 80년 우리가 해방된 지 80년이 됐어. 좀 있으면 이제 100년, 90년, 100년이 이제 내다보는데 우리에게서 광복은 정확히 표현하면요. 완전하게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독립됐다면 우리가 통일된 국가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분단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 분단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독일처럼 그러니까 전범 국가도 아니고, 예? 일본처럼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처럼 전범 국가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싸맸던 국가인데 우리가 그러니까는 분단돼야 될 이유가 없는 국가잖아요. 근데 불완전하게 분단이라는 것은 불완전 독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불완전 독립 상태가 80년이 가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80년. 여기에 대한 성찰이 그러니까는 있어야지만이 매년 돌아오는 8.15 광복절 행사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일반 그러니까 국가의 그러니까는 국경일들 행사 뭐가 틀린 겁니까 이게요? 저는 이게 의미가 깊다고 봐요. 의미가 깊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일반 평범한 국민들을 갈아 넣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갈아 넣어 가지고 우리는 되게 보게 되면은 학생들도 그러니까는 학생들도 거의 그러니까는 자신의 그러니까는 그 개성이라든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을 다 그러니까는 억압시키고 오로지 그러니까 점수를 더 많이 받는데 예? 만들도록 모든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거기다 집중하기를 이걸 강요하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경제 성장이요. 세계 그러니까 경제 그러니까 뭐 7대국이 됐다, 10대국이 10위권이 됐다 하는 이것도 결국은 저는 우리 국민들을 갈아 넣은 결과라고 봐요. 근데 이 갈아 넣는 방식은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지속이 불가능하죠. 그 결과가 지난번까지 쭉 보였던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고 사회 생태계가 붕괴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이게 한계에 온 거예요. 한계.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발표회에서는 저기 이제 수원회관에서 금요일날 제가 오후에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 좀 발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갈 거고 9월달에 대구에 가가지고 일제와 조선이 그러니까 지향한 완전 독립국가의 모습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은 광복된 지 80년이 됐다 그러는데 선진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하기 직전에 오히려 뭡니까요? 사회라는 건 뭐라 했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집입니다. 이게 지금 붕괴된 상황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사회라는 것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단언컨대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가족, 자기 개인, 소위 각자 도생에 다들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과제는 뭡니까요? 선진적인 사회를 복원하는 겁니다. 네? 사회를 복원하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저는 붕괴해서 제가 그동안 유차 얘기했잖아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적어도 최소한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네? 같이 함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8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이게 붕괴가 됐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90년대 94년경에 돌파하고 2만 달러를 2000년대 들어와서 돌파하고 3만 달러 돌파하고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성장이 거의 그러니까는 멈춰버리는 상태로까지 지금 왔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죠.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우리처럼 분단이 지금 뭐냐면 완전하게 독립이 안 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식민지의 잔재가 굉장히 짙게 남아져 있습니다. 남아져 있어.
여러분들 우리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해서 그 극우, 제가 그래서 우리 사회 극우를 가지고 친일형 극우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친일형 극우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뉴라이트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까요? 특히 우리 사회 특권층 속에서 식민지의 잔재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식민지의 지배는 세 가지로 그러니까 나타난다고 오래전에 이미 프랑스 파농이 알제리에 그러니까는 그 이 지식인인 의사 출신의 지식인이 얘기했죠. 식민지의 트라우마는 정치에 있어서 식민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보게 되면 다 정치판이 일본의 정치판을 그러니까는 거기 베끼게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경제와 기술에 있어서 식민지성. 일본의 그러니까 경제와 기술에 굉장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높은 이런 걸 보여줬잖아요. 가장 오래 가는 게 뭐라 했었습니까? 의식의 식민지성입니다. 의식의 식민지성. 프랑스 파농이 그래서 블랙 스킨 화이트 마스크라고 이렇게 이런 제목의 책도 내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소위 엘리트들은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최근에 어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한국과 미국은 가스라이팅 관계다. 가스라이팅 관계다. 한국과 미국은.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평상시에 과거 신문에 칼럼 쓰면서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미국적인 사고를. 과거 조선시대 말에 뭐 중국보다도 중국보다 더 이 사고를 가진 조선 이 성리학자들 많이 있었듯이. 이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요? 이게 의식의 식민지성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경제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지배하고 있어요. 한국의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파국 상태에 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87 헌법을 지금 바꾸자려는데 87 헌법을 바꾸는 것의 의미는요. 지금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심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민주주의 심화는 바로 뭡니까요? 경제민주주의예요. 일반 국민들 특히 뭐냐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경제력 강화 없이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심화되지 않죠. 정치적 민주주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보했지만은 민주주의가 심화됐는가? 안 됐잖아요. 계속 실패하고 오히려 그것이 바로 극우 반동까지 나타났잖아요. 반복적으로요. 이게 바로 뭡니까요? 의식의 식민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요, 선진국 진입은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대개 우리가 선진국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학문이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자기 학문들이 있어요. 많이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랬지만 오염됐지만은 그게 뭡니까요?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눈으로, 자기 언어로, 자기의 문제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눈으로, 남의 언어로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그 해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인의 눈으로, 그러니까 기준으로, 미국 사람들의 사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저거를 해석하려다 보니까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끼워 맞추려고. 우리 지금도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론을 만들거나 다 외국의 이론을 갖다가 가지고 끼워 맞추잖아요. 우리 현실하고 많은 갭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모델이 입은 옷을 일반 사람들한테 입혀보세요. 이게 그래도 멋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파농이 뭐냐면은 피부는 그러니까 검은데 흑인인데 검은데 그 얼굴에 그러니까 가면은 그러니까 마스크는 백인의 가면을 쓰는 이런 모습들을 알제리아 국민들이 프랑스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이런 모습을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요? 프랑스 변두리만 다녀와도 알제리인들이 그래서 유학이라든가 뭘로 해서 뭐 기업을 활동하든가 갔다 오게 되면 우쭐대면서 프랑스인보다 더 완벽하게 불화를 구사하겠다는 이 강박관념을 갖고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를 그러니까는 뭐 저기 미국인보다 더 잘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고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주눅들고, 예? 이거 지금도 우리는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진국 어느 나라를 가보세요. 영어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등감을 갖는지. 그리고 이제 불평등한 결합을 감내하면서도 백인 남성과 결혼을 꿈꾸는 원주민 처녀들. 원주민 처녀라는 것은 이게 이제 흑인 처녀들이죠. 알제리에. 예? 이 관계는 그러니까는 결혼을 꿈꾼다는 건 뭡니까? 신분의 상승을 그러니까 자기 백인들에 대한 저걸 가면서. 근데 그 결합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현실은요.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마르세유에 도착하자마자 홍등가로 달려가서 백인 창녀를 올라타면서 심적인 쾌감을 느끼는 흑인 청년의 성도착적인 열등감. 예? 아, 내가 백인 여자를 그래. 우리 사회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요? 우리의 의식의 식민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해서 나는 결과이고, 이게 바로 분단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걸 제가 정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보게 되면요, 경제가 생태계가 지금 제가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다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로서 일자리 생태계까지.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사회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다음에 일자리 생태계가 그 두 개의 결합으로 일자리 생태계가 망가지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우리나라 산업체계가요, 식민지형 산업체계입니다. 선진국은 대개 보게 되면은 생태계를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생태계를.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전체를 다 그러니까는 구상을 하면서 산업을, 체계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중에 일부만 그러니까 따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창업한 기업들도 봐보세요. 예? 소위 말해서 그것이 카카오가 됐던 아니면 그러니까 배민이 됐던 간에 되게 뭡니까? 흉내를 내잖아요. 플랫폼 흉내를 낸 다음에 그걸 끝이잖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애도 어떻습니까? 구글이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었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그러니까 발전시키고 그 인공지능 기술 가지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업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잖아요. 걔네들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는 1조 달러 이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무리 해봤자 그러니까는 기껏 몇천 원, 2, 3천 원 달러에서 멈추게 되고, 네? 우리는 식민지형 산업체계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 생태계 중에서 한 부분 이런 식이었었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그러다 보면서 뭡니까요? 대외적인 충격에 굉장히 충격이 취약하죠. 우리는 뭐냐면 조선 말에 그러니까 역사 진보를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식민지로 전락하고 분단이 된 거잖아요. 이 분단 속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구조적으로 결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요? 분단 속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솔직히요. 지금도 그렇고요. 네? 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좌빨, 네? 종북 이런 것에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네? 그렇죠? 그 속에서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거 하게 되면 저 좌파 아니냐, 최백은 저거 좌파 아니냐, 좌빨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공격하잖아요. 당연한 권리인데, 네? 그러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더 건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냐고요.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다 확보를 못한 상황 속에서,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좌빨이라고 공격받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 검열하듯이, 네?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정치적인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진정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근본이 바로 이 분단에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독립. 분단은 바로 불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산업체계, 경제체계도 식민지형이에요. 네? 식민지형. 제가 그러죠. 자기 완결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식민지는 바로 뭡니까? 식민지의 모국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 기술적이든 아니면 군사적이든 아니면 의식적이든 간에 그들은 의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 영향을 많이 받는 얘기는 대외적인 충격에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미국이 그러니까 금융화를, 세계화를 전략으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는 그건 그냥 주어진 상수야. 그걸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선택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우리 사회 속에서는 미국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잖아요. 어떻게 거부해 우리가 이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뭡니까요?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뭐냐면 제조 중국의 산업화가 부상하잖아요. 이게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속에서 뭘 했습니까? 제가 소위 말해서 압축적인 탈공업화가 초압축적인 탈공업화가 진행되다 그랬죠.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압축적 진행도가 초압축적으로 진행되죠. 그 결과가 일자리 양극화죠. 제조업의 일자리는 평균 이상의 임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임금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게 어디로 갑니까? 고임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임금은 없죠. 우리한테는요. 왜? 식민지형 산업체계이기 때문에. 되게 저임금으로 가죠. 저임금 서비스로. 농림수산업을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저임금 서비스가 바로 뭐예요? 그 자영업이지 뭐예요. 네? 그 속에서 한국형 초양극화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심한 초양극화가 한국에 존재하잖아요. 뭐예요? 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하고 그러니까 급여 생활자하고 이 자영업자 간의 이 소득 격차. 이건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이런 격차는 없습니다. 네? 없어. 그럼 그 속에서 그 양극화가 바로 뭡니까? 결혼율을 낮추고 출산율을 낮추고 그 사회 생태계가 약화되죠. 네?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고령화율이 높아지는 거랑 동질의 앞뒷면이니까 그 결과가 노동 생산성 성장을 둔화시켰죠. 그 다음에 대외적인 충격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그걸 뭡니까? 힘없는 사람들한테 전가시키죠. 고통을 전담시키죠.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 항상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고통을 그냥 전가시키죠. 우리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 말이 분담이 누가 분담을 누가 해요. 네? 힘없는 국민들만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다 희생당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가계 희생으로 대응을 했다고. 그거 당연히 어떻게 소득 분배가 악화되죠. 내수가 약화되죠. 네? 내수가 약화되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돈벌이하는 기업과 자본의 입장 속에서는 수출에다가 목을 매는 경제로 가죠. 수출에다가 목을 매는 경제를 하는데 이게 수출은 세계 경제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세계 경제가 나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수가 취약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래 소득을 그러니까 가불을 해서 써놨어. 그 미래 소득의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경기 부양과 관련된 가계 부채. 네?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한 거죠. 이게 결국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가계 소비가 억압되니까 내수가 억압되고 성장이 그러니까 둔화돼주고. 네? 자산에 있어서 양극화가 또 생기죠.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가 생기다 보니까 한국형 초양극화가 더 심화되죠. 이게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불완전 독립, 분단 상태 속에서 이게 자유로운 얘기냐고요. 초압축적인 탈공업화가 진행됐어요. 산업 생태계가 가려서 쇠퇴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경제력은 세습화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 중심의 경제 구조니까. 그 속에서 뭡니까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는 건강해지지 못하니까는 반복적으로 반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친일 구구화가 왜 친일 구구화가 이게 진행됩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식민지 구조가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식민지가 만약에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를 안 되는데 왜 친일이 나옵니까? 친미도 아니고 친일 구구화가 나오냐고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와 부동산 자산 중심의 경제가 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과 소득 격차 사회가 됐다는 게 제가